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은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도 있고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신데, 시장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좀 애매하게 흘러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다가 좀 기준점을 잡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사실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좀 브리핑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봐주시고, 에코프로 HN이 지금 또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도 성장성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너무나도 정말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좀 지켜보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 HN 분석에 앞서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제가 좀 10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이게 또 9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장담을 못해요. 얼마까지 내려가고 어디서 튕겨서 올라갈 거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에서 1차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9만원에서 2차 매수, 8만원까지 3차 매수를 좀 염두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0만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은 우리는 1차 매수의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9만원에서는 2차 매수 구간, 그리고 8만원에서는 여기서 또 이만큼 올렸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3차 매수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마디마디가 만원 단위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맞추시면 되실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그나마 삼성전자는 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마디마디가 5천원 단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여기서 75,000원 부근에 왔을 때 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만원에 왔을 때, 그리고 65,000원에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마디마디마다 좀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75,000원이 왔으니까 나는 비중을 여기다가 다 실어서 그냥 존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분할적으로 최대한 접근을 하셔서 좀 많이 안정적으로 많이 먹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메모리 이제 윈터 리스 커밍, 참 제목을 정말로 좀 이거는 너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겨울이 오고 있다, 즉 업황이 좀 안 좋아진다, 추워진다, 언다, 이런 느낌의 좀 리포트 제목을 좀 뽑아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리포트를 굳이 이렇게까지 좀 뽑아내야 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디램 업황 같은 경우에도 활력을 잃고 있다. 그래서 좀 주요 제조사들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만원까지 무려 48.7%까지도 목표 주가 자체를 좀 낮췄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침체되는 내년 1분기에 시작되고, 디램은 내년 공급이랑 상태를 유지를 한다, 이런 좀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반도체 업황이 지금 잠깐은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안 좋아질 수는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망하고 없어지고 힘들어진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왜냐면은 핸드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더라도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몇 개고,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디램 뿐만이 아니라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거가 이제 낸드 플래시,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뭐 기업 가운데 중에서도 최대액을 투자를 하면서 인텔의 낸드 플래시 이 낸드 사업을 인수하기로 했던 부분, 그리고 공정 기술을 앞세워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이거를 이거 너무 힘들게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하시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시고, 좀 무언가의 기준점을 잘 못 잡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신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매일매일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뭐 VIP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나와요. 뭐 시장이 안 좋고 뭐 까다롭건 어렵건 하더라도 뭐 PI 첨단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동 같은 경우에도 8%대, 그 다음에 뭐 심텍, 그리고 뭐 DI, 그 다음에 LIG 넥스원에 대해서도 뭐 4%대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보시게 되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수익 인증을 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수익 났어요. 좋은 종목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PI 첨단 소재, 그리고 대동, 그리고 LIG 넥슨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움직임 자체가 좀 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목별 투자를 보시면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그러면은 결국에는 7월 21일부터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7월 21일을 여러분들이 놓고 보면은 자,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오면서 편안하게 좀 상승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기금이 매수를 하는 것 자체를 나중에 돌려서 놓고 보면은, 자, 이러면은 결국에는 또 오늘도 발사체 누리호 발사 승인 개발 11년 만에 쏜다, 이런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LIG 넥슨도 이제 우주 섹터랑 묶이다 보니까는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 결국에는 지금 기관들을 보게 되면은, 자, 언제부터 알았어요? 기관들은 이미 7월 21일부터 매집을 들어갔던 부분, 개인보다는 좀 연기금이 조금 더 정보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매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너무나도 많이 상승폭이 나왔다가 뭐 최근 좀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카페24랑 네이버랑 뭐 1300억 규모의 뭐 지분 맞교환적인 내용이 8월 10날 뉴스로 나오면서 굉장히 좀 크게 빵 뛰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국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적인 부분을 좀 미리 알다 보니까는 8월 4일부터 계속해서 매집을 했던 부분이 있다. 8월 4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결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뭐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는 좀 뭐 평단 자체가 좀 이 정도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기간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자, 최근에 굉장히 명신산업이 높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뭐 25,000원, 여기서부터 뭐 39,000원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결국 명신산업도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좀 매집이 들어온 6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사잖아요. 연기금이 막 미친듯이 사요. 맨날 사요. 뭐 쉬지도, 뭐 중간에 좀 몇 번 쉬기는 했는데 계속해서 사는 부분. 그럼 결국 6월 10일을 놓고 보면은 딱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부터 이제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렇게 보면은 차트가 굉장히 곱게 뻗어나가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들였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수익적인 부분이 우리도 좀 같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좀 먹을 구간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LNF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연기금. 자, 8월 5일부터 연기금이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8월 5일부터 연기금이 사들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연기금이 사들여서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정도는 좀 수익적인 부분으로 좀
먹을 구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종목들마다 당연히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연기금이 8월 5일부터 사드립니다. 8월 5일부터 여기서 자, 이날부터 사기 시작해서 오늘 또 여기까지 올렸던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뭐 속도의 차이는 당연히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연기금이 7월 15일부터 계속해서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나가는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7월 5일부터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자 그러면은 7월 5일을 우리가 좀 놓고 보면은 자 여기죠. 자 7월 5일 여기서부터 결국에는 오늘까지도 이만큼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속도의 차이는 있고 그 안에서 조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연기금이 샀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연기금을 체크를 하면서 연기금이 이게 시장 밀리면서 빠졌는데 연기금이 또 사네, 그러면은 우리도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초보자분들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는 거는 좀 따라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기금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렸던 부분이 테슬라가 실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나오면서 좀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카페24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8월 10일 날 기사가 났는데 연기금이 연기금이 8월 4일부터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오늘 기사가 났어요. LIG 넥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사가 났는데, 자 연기금 매집을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자 7월 21일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는데, (8월 12일) 오늘 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매집을 했기 때문에 좀 종목들마다 당연히 좀 속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기금이 계속 사들이고 있네 그러면은 편하시게 보면 되고, 연기금이 큰 폭으로 좀 나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거는 정리를 하고 다른 거를 좀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눈치껏 행동을 하시면은 좀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뭐 28%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뭐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 다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 HN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좋다, 성장성 자체가 너무 좋고 세계시장이랑도 잘 맞는다, 그래서 강력적으로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제 환경사업 부분, 에코프로 환경사업 부분이 에코프로 HN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좀 새롭게 뭐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미세먼지, 자 이거를 좀 써드리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뭐 온실가스 그 다음에 클린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공업, 자동차, 화학 등 뭐 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을 좀 제거를 하는 부분이고,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분해해서 환경보호에 좀 기여를 하는 부분이고, 클린룸 케미컬 필터 같은 경우에도 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공정의 클린룸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제 유해가스를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가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그
파괴 주범을 좀 잡고자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뭐 처리 효율이 높은 RCS 적용 확대로 뭐 수익성도 당연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장 자체가 너무나도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뭐 지금 올라왔으니까 뭐 팔까 말까 뭐 고민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좀 길게 보면 볼수록 좀 오히려 돈이 된다라고 생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 안에서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종목이 무조건적으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시면은 분명히 성장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으로 좀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2023년도에 중국 텐진이나 이제 양메이유랑 이제 진행 중인 CMD 사업, 미 2023년도 이제 실적에 좀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매출적인 구조적인 좀 레벨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도 그래요.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할 시장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급해야 하면은 할수록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잘 가지고,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을 잘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기에는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2개월 하시면은 뭐 77만원, 4개월 하시면 99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항상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엇박자 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7월달 수익 안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달, 9월달 앞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 왜냐? 지금 장세는 작년이랑 너무나도 달라요. 작년 생각하시고 좀 지금을 작년처럼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꼭대기에서 물리기 십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것도 나는 뭐 이거 못하겠다, 가입도 못하겠다, 그리고 주식도 아무것도 수익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좀 연기금 수급을 좀 체크라도 좀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